춤을 못 추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음악에 반응해서 내가 신이 나서 나오는 어떠한 몸짓이든 사실 춤인 거거든요. 자유분방하고 정답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대로 진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서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길거리에서 말 그대로 스트릿, 길거리에서 태어난 춤이고요.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팝핑, 락킹, 비보잉 한창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춤의 한 장르입니다. 저희 둘 다 그냥 춤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스트릿 댄스 전체적인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스타일 댄스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형태의 춤을 추고 있다. 한마디로 저희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다. 좀 일탈스러운 모습? 정돈된 세상에서 정돈되지 않은 느낌의 무언가 일탈스러운 틀을 벗어난 것 같은 행위? 그런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릿 댄스라는 것은.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 같은 거 콘서트로 이제 중계하는 거 보면서 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제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정말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냥 약간 우리가 연습하듯이 입고 다니면 좀 자유분방하게 꾸미고 다니면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길 다니기도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고 춤추는 여자니까 좀 막 노는 것도 막 놀 것 같다. 뭐 이런 시선 있잖아요.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좀 노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었기 때문에 머리가 거의 이제 밝은 노란색에서 힙합 바지 입고 그리고 지하철 딱 탔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갑자기 뜨벅뜨벅 제 앞으로 걸어오시더니 저를 탁 올려다보시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시면서 그 머리로 공부를 해! 그러고서 가시는 거예요. 저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 모든 거에 약간 좀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통장의 잔고는 왜 빵원이고? 모든 것에 이제 약간 화가 나 있는? 그거를 그날 대회장에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에 실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춤을 췄는데 그게 제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좀 특이함으로 다가갔던 거 제이 핑크라는 제이 블랙이라는 두 가지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뭔가의 작품을 보여드렸더라는 것 자체에 부캐란 말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했어요. 나오기 전에 핑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팬층도 되게 핑크팝, 블랙팝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춤출 때 괴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춤을 췄어요. 저는 춤출 때 제가 여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고 귀엽고 한 음악에 춤을 출 때는 또 그래 보이기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세 보이기도 하고. 저희도 모르게 같은 동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춤이 블랙님을 따라서 많이 변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 내가 블랙님한테 영감을 진짜 많이 받았구나 하고 느꼈었거든요. 그냥 무대에 같이 서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묻어가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 내가 잘 못해도 잘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든든함이죠. 서로 보면서 그 보는 것 자체가 영감이고 교감이고 그렇죠. 제가 아쉬움을 하나 느끼는데 뭐냐면 안무, 짜여져 있는 대중가요에 추는 안무 이꼬르 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몸짓이든 사실 춤인 거거든요. 그 기준은 없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의 틀은 있지만 거기다 내 느낌과 멋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훈련과 감성적임이 합쳐져야 춤을 잘 출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정말로 슬픔을 느끼고 춤을 추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슬픔이란 감정이 전달이 되고 기쁨이면 기쁨, 무서움이면 무서움, 그런 것들 한마디로 춤을 잘 출 수 있다. 그냥 산책하거나 뭐 공원에서 강아지랑 같이 뭐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고 있거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맑을 때, 햇살을 봤을 때, 노을이 질 때 그 순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하드 클래스라 그래서 첫날 오자마자 앞에다가 관객들을 만들어 놓고 혼자 한번 춤춰보세요 하고 아무 음악이나 탁 틀어주고 프리스타일 시키는 그런 클래스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춤을 잘 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를 그대로 시켜요. 배려 없이. 막 해. 괜찮아. 저 너를 절대 비웃는 사람이 없어. 창피한 건 네 자신일 뿐이지 자신감을 가져. 정말 춤이랑은 1도 관계없는 직장인들도 와요. 들어오면 다 많이 변해요. 다 완전히 변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무조건 춤 실력이 늘어서 나가는 클래스. 프로젝트 이름이 We Are the Future였는데요. 10대 중고등학생 친구들 대상으로 모아서 퍼포먼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이기도 한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춤을 춰서 배워서 무대까지 할 수 있을까? 서로 융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부분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줘서 아이들끼리 너무 빨리 친분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서로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오히려 저희를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지막을 버스킹으로 장식을 한 이유는 현장감, 날것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 느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쯤은.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춤추는 기쁨이기도 하고 춤추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그런 긴장감과 그 걱정과 이런 것 속에서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꼭 언급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표현을 할 때 가식이면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진심으로 내가 몰입을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에너지도 그만큼 커진다. 저도 제가 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약간 영혼이 나간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에게 자극을 줬던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에 한마디로 문화예술을 경험한 거잖아요. 의도치 않게 경험해서 그 영혼을 끌어내주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지나면서 성인이 돼서 늙을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가면서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함께 삶의 일환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춤은 나에게 젊음이다. 네,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춤은 나에게 친구였었고 지금도 친구고 앞으로도 친구일 거다.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친구. 춤을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간과 공간의 좌표 같은 거죠. 저는 그게 인생의 좌표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을무용단 단장 이희자입니다. 리을무용단은 전통의 현대화를 향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오며 살아남은 것들이 전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전통이 현대인들에게 오래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화를 가기 위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같은 작품에서는 십장생도를 무대에 띄운 적이 있고요. 사당탈을 무대에서 쓰기도 했고요. 커다란 코트를 오브제로 사용을 해서 무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용하는 사용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에게 비춰지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재미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훨씬 더 풍성한 방향들을 가져다 줘요. 지루하지 않은 전통, 새로운 전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신들이 리을무용단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무용학원에서 우리나라 민속춤을 다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장고춤, 부채춤, 발레도 했던 것 같고요. 집에 남아있는 작은 훈장이 하나 있는데 세계 무용 콩쿠르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무대에서 장고춤을 췄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조명, 그때 사람들의 소리, 그런 것들이 아직 제게 남아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계속 한국무용을 했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것에 대한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춤을 춘다는 건 되게 아픈 일이기도 해요.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커지다 보면 스스로 도망가게 되죠.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귀신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춤이 좀 느리고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귀신 같은 호흡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 그냥 귀신이 등장하면 되지 않을까. 납치당한 딸과 그리고 그 딸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그리워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듀엣으로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을 만들 때 정말 고민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쓸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의상을 입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들을 쓸 거야. 그러다 보니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용한 것들이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게 하더라고요. 나를 따라간다는 것은 훨씬 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따라가 주는 거죠. 제가 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춤을 출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무대에 올리거나 할 때 제 스스로 제가 갖는 내 자신에 대한 의미나 가치 같은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확고해졌기 때문에 작업을 하거나 춤을 출 때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Alright, gentlemen. I want you to repeat after me, just how I do it. Ready? Your turn.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2020년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단원들과. 사당이라는 캐릭터가 과거에서 타임슬립해서 와서 현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춤으로 엮어냈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듣기도 했고, 이게 춤이냐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변화하지 않는 전통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잘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관객을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방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이 생기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거고, 그러면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멀어져 있는 전통이 아이들의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까?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춤춤춤 놀자라는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참가자 아이들하고 전통춤을 배우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원하는 영상을 같이 그룹별로 찍기도 했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이 전통 소품들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또 영상물을 찍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요. Be the tomboy. 나는 자꾸 위험한 춤을 춰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런 과정물들을 정말 올리라고 한다고 올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훨씬 더 과감하고 재미있고 굉장히 즐거워 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배운 전통춤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물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적청황백흑. 빨간색은 댕기춤을 만들어서 영상물을 만들었고요. 노란색은 노란 부채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촬영을 했고요. 흰색은 수목화와 훈민정음, 검정색 흑은 학원가를 헤매는 아이의 모습, 청은 함께 춤추는 즐거움을 상징하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신나는 리듬인데 그게 다 한국용 동작인 얘들아 괜찮아 틀려도 좋으니까 즐겁게 춤추자.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시면 순서가 틀려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죠.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몸 안에서 춤을 추는 것이거든요. 그 즐거움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아이에게 언젠가 극장으로 오게 하겠죠. 청소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예술 교육이 저는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 교육이라는 건 자신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굉장한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들이 서툴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들을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시기에 진짜 예술 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그 예술 교육들이 쌓여서 자기 스스로 그 방향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어떤 방점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 욕심내지 않고 언젠가 그곳을 향해 닿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보자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바람이고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이 잘 스며들어 있기를,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나 돌연변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물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바람의 결을 바뀌기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 계속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또 흔들면서 다음 세대가 또 어떤 질문을 하는 그런 거에 끊임없이 재밌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은미 컴퍼니 예술감독 안은미입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한 1년 6개월 만에 작년부터 공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몇 년간 아시아에 있는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만나는 작업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전시도 하고 조각도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 마당에서 하고, 언틸 다이 땡스라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춥시다 뭐 이런 걸로 아바타가 춤추는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다 기본적으로 춤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요, 저는. 그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니까 제가 무용단 이름을 만들 때 안은미 댄스 컴퍼니에서 무용자를 뺐어요. 제가 한 5살 때쯤 길거리에서 이런 복장을 한 어떤 무용하는 팀을 봤을 때 그 색깔이 너무 제가 살고 싶은 나라여서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춤이라 그랬거든요. 춤 동작을 보고 사랑에 빠진, 그때 TV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 미지의 어떤 것들이 막 그릴 수 있는 하얀 도화지 같은 것, 자유로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산에서 뛰어다니고 나무 타고 막 이랬던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춤의 또 연장선이었고,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소리 지르고 놀았던 소꿉놀이도 저는 저의 예술 작품의 한 장르였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중첩되어서 제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재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머티리얼과 잘 놀자, 알아서 잘 놀고 알아서 춤추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쳐다봤어요. 어디가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막 놀리고 궁금해서 놀래고.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세계에 살아야 됐다고 마음먹어서 누가 쳐다보더라도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칼라를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표처럼 가끔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획일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여러 색깔이 조화로운 거죠. 그 안에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요. 블루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조화로움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다양한데 그것들이 어떻게 만나서 잘 서로 보호해주고 보좌해주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작업들이 생기는 거죠.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엄마가 가끔 춤을 추는데 저 시대의 춤을 무엇라 규정해야 되지? 그럼 우리 엄마는 무슨 기억을 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디냐를 찾고 싶었어요. 많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는 없는 어머니의 세대로 살았던 특이한 몸의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비주얼은 다시 나오지 않거든요. 전혀 달라. 얼굴도 다르고 요즘 세대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누군가 기록하고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없는 거죠.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뭐라도 남겨드려야 되겠다. 이 초상을. 춤이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스크린처럼. 그래서 매번 어머님이 춤출 때마다 마치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게 저는 그 시대의 춤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주는 압박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국의 춤의 언어들이 뭔지. 어떻게 이 움직임을 해석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시대마다 다른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뭐 아저씨도 만나고 청소년도 만나고 시각장애인들도 만나고 저성장 장애인들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경험치에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결은 놀라울 만큼 아름답다. 현 시대는 아직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생각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미디어 프로젝트도 엄청 많이 했고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도 결론을 왔고 그렇다면 이 미디어가 장악하는 이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 이 인간의 춤은 어떻게 만나서 대응해야 되느냐가 저희들의 숙제예요. 저는 가장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도구를 드리고 싶어요.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비전문가들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조금 있어요. 뭐 안음미 1분 59초라든가 나름대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비전문가들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술을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배워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나만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좋으라고 계속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해요. 우리 다 나눠야 된다가 저의 메시지. 그냥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야 되겠다. 넓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근육을 써서 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주제는 조화로움이죠. 네, 모든 게 춤일 수 있는 조화로움, 편견이 없는 움직임의 대파노라마. 그러니까 무용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래서 아이들은 막 신나게 웃으면서 즐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강박이 없어서 무대에서 되게 재밌게 놀았죠. 근데 결과도 너무나 아름다웠어. 어리다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그 상태의 인격체가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천진난만함의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을 막 방출해내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걸 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아무것도 안 하시길래 그러지 말고 같이 추자. 처음엔 어렵죠. 근데 직접 현장에 와서 하나씩 배워가고 이해하니까 부모님들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율적인 에너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좋은 환경과 좀 든든한 장벽만 주면 그 안에서 엄청 성장하더라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나의 몸에 결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층으로 자기의 경험들의 축적을 가져가게 된 거죠. 네. 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막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좋은 교육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은 확장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떤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지 교육이 세상을 바꾸진 않죠. 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친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어린이 무용단을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어른을 만나는 건 중요하다.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떤 경우에 나를 인생을 어떻게 바꿨고 어떤 사람으로 반응하게 하는지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힘이 닿는 동안 더 열심히. 나에게 춤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늘 곁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것. 내게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다. 춤이라는 예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작게는 누군가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 이 예술이라는 장르는 사람들 인생 속에 그런 건 것 같아요.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춤을 시작한 지는 35년 됐고요.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선 지는 25년째 됐습니다. 처음 발레를 만난 거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희 부모님이 예술을 되게 좋아하셔서 저희 사남매가 수많은 걸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다 재미없었어요. 근데 발레는 저 안 지겹더라고요. 지겹지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지금 46살인데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춤을 추고 지낸 거잖아요. 무대에 설 수 있는 발레리나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모든 예술 장르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는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아요. 춤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너무 괴로울 때도 있었는데 지젤이라든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뭐 마그리테 나르망이라든지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진짜 저의 모든 걸 쏟아 넣잖아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행복하게 춤췄던 것 같아요. 네.
발레리나들한테 익숙한 건 연습실이잖아요. 근데 연습실에는 항상 음악이 있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로 항상 제 자신을 마주해야 돼요. 그런데 거울로 마주하는 제가 예뻐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5년 동안 춤을 춰왔지만 매번 못난이 김주원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저를 보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 아주 부족하고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아름답지 않은 제 자신을 매 순간 마주하면서 더 나은 라인, 더 나은 표현, 더 진실된 움직임과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정말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셨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감정까지 느끼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너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혼신을 다해서 눈물도 흘리고 용서의 춤도 추고 사랑의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셨대요.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진짜 내 춤에는 나의 진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게 담겨야겠구나. 이 공연이 거짓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무척 많이 했었어요. 네. 실은 꽤 전부터 제 몸의 한계, 노화를 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계를 느끼면서도 무대에 서는 이유는 제 자신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진심으로 거울을 마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또 찾고 또 뭐가 있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발레라는 예술은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있기도 하고 발레라는 예술로 제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발레라는 예술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선한 영향력이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발레의 전공생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닌 모든 어린이들이 대상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춤을 만들어보고 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자기의 꿈을 대본으로 썼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에 대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옷도 이런 식으로 입고 싶다고 의상을 선택했고 어떤 음악에 하고 싶은지 자기들이 음악도 골랐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몇몇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거리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춤이 함께 땀을 흘리고 발레를 배우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 눈빛이 다 별처럼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설프지만 손짓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별같이 보였어요. 그 나이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꿈꾸는 거였거든요. 맨날 뭐가 돼야지? 뭐가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이런 순간들이어서 아이들이 그냥 정말 천진난만하게 꿈꾸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연 제목도 드리머라고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장사랑입니다. 제 꿈은 발레리나예요. 제 꿈은 엄청 많아요. 많은 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지요. 아직 꿈을 못 정했어요. 꿈이 아주 많거든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때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되돌아봤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가 자기의 꿈을 찾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춤으로 함께하면 너무 의미 있겠다.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 공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를 수줍어하고 눈도 못 마주치던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사실 저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척 예민하고 여유 없이 조금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는데 아이들 덕분에 매일매일 웃었어요. 매일매일 웃고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도 멋진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웃으면서도 많은 걸 표현하고 찾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오히려 역으로 제가 많이 배웠던 공연이었고, 저도 예술가로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간들이었고, 이걸 계기로 제가 좀 더 많은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생겼어요. 그래서 발레라는 예술은 특히 연습할 때 저희가 여러 명이 함께 하잖아요. 옆 사람을 위한 배려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참을성도 배우게 되고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문화와 예술적인 것들이 담겨 있어야 깊은 철학이 생기고 이야기가 생기고 이 예술이 주는 영양분은 분명 필요한, 정서에 아주 필요한 영양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익힌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겪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제 춤 안에 녹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인생이 춤을 위한 리허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무대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지금 이 시기에는 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춤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 서는 것 같아요.